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전지의 정영희, 이 두 사람 민주당의 위성정당입니다. 민주연합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이 비례후보로 내정이 됐었죠. 전지혜와 정영희 모두 사퇴를 했습니다. 반미, 사드 배치 반대 시위 이런 것을 해서 사실상 반국가단체 활동을 해왔다.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서 되겠느냐. 여론이 나빠지니까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요구를 했고 두 사람이 사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송철호 울산시장 이 선거 공작을 했던 황운하와 조국이 나란히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례대표가 생긴 게 1963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년이 넘었습니다. 이름이 전국구도 됐다가 비례대표도 됐다가 이렇게 이름도 바뀌었는데 가장 문제가 심각해진 것은 4년 전에 준연동형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준연동형이 생기면서 지금 이 민주당의 위성정당, 이런 위성정당 체제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약자, 소수자, 또 전문가, 이 지역구에 출마를 해서 당선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확보를 해야 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게 준연동형이 되면서 완전히 변질이 되었고 또 검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쪽 이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릅니다. 전지혜, 정영희, 조국, 황운하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배지를 달겠다고 나섰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많은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들에서 이 비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예 이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논조로 많은 언론에서 비판을 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신문과 방송에 있었지만 이걸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기계적 공정, 기계적 균형. 그러니까 여야에 공정하게, 겉으로는 공정하게 이렇게 보도를 한다랍시고 비례대표 없애야 된다. 비례대표 자체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저도 이 준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민주당의 이재명이 잔꾀를 부릴 때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 비례대표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의미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선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비례대표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보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공정한 보도겠습니까? 전지혜, 정영희 사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종북이고 모두 반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내면 또 전지혜, 정영희 이런 사람밖에는 추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론에 떠밀려서 전지혜, 정영희 사퇴를 했지만 똑같은 제2의 전지혜, 제2의 정영희가 또 등장을 합니다. 여론이 그렇게 따갑지 않으면 또 어물어물 넘어갈 겁니다. 어차피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조국, 황운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국, 황운하가 무슨 전국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46명입니다. 지역구 254명이죠.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 10%를 조금 넘는 이 비례대표만을 노린 정당이 지금 전국을 주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보도는 민주당의 또 조국도 민주당과 연대하니까 모두 민주당의 위성정당들입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잘못됐다 라고 보도를 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쪽의 비례대표는 큰 문제가 없었다. 또 지금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후보를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민주당과는 다른 점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성정당까지 이 철저하게 후보들을 검증해서 정말 비례대표 이 취지에 맞는 사람들을 공천하기 위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잡아서 비례대표 전체가 문제가 있다. 비례대표 제도 자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총선 국면에서 지금 바꿀 수는 없죠. 그러면 지금 공정한 보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민주당의 비례대표,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개판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잘하고 있다. 이게 정확한 보도지 않습니까? 취재를 하면서 국회에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모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의원총회를 엽니다. 의원총회를 열게 되면 기자들에게 공개를 하는 부분도 있고 공개를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의원총회 분위기가 정반대입니다. 어떤 부분이 정반대냐? 국민의힘은 대부분 다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언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꾸로입니다. 대부분 첨예한 현안이 있을 경우에 의원총회를 열면 민주당에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첫 순서를 모두 장악을 합니다. 1번, 2번, 3번. 그래서 이 의원총회 분위기를 완전히 만들어가는 것이죠. 장악해가는 것이죠. 비례대표 국회의원 초선 4년 동안 국회 질의 익히기 바쁘다라고 합니다. 법안이 어떻게 해서 제정이 될 수 있는지 그거 아는데 4년 걸린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선거도 해보지 않은 비례대표, 이 비례대표는 대부분 한 번 합니다. 비례대표가 전국 상황에 대해서 전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비례대표는 완전히 이렇게 시민단체 출신, 운동권 출신으로 이런 돌격대, 윤미향을 보면 됩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운영 방식입니다. 윤미향, 황운하, 김의겸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비례대표가 됐고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민주당의 의원총회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 또 초선이다 하더라도 주로 지역구 의원들이 분위기를 잡아갑니다. 왜 이런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느냐? 이 차이입니다. 민주당은 이 비례대표를 좌파 연합식으로 종북 연합식으로 이렇게 시민단체가 모두 참가를 해서 이 진보당까지 모두 참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성정당을 만들고 비례대표를 뽑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전지의 정령이 이 사퇴하고 나면 똑같은 사람 또 나옵니다. 진보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조국 황운하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는 정말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이게 공정한 보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최근 들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니까, 지역구별로 여론조사를 하니까 국민의힘이 지는 곳이 좀 있더라. 또 리얼미터입니다. 리얼미터는 여권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여론조사 결과를 그동안 발표해 왔습니다. 그런데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이제 국민의힘이 역전을 했다가 다시 어제는 역전을 당했다. 민주당이 또 앞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한동훈 체제를 흔들어야 한다. 한동훈에 대한 공격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뭘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한동훈이 물론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잘못했다라는 걸 이 꼽는 걸 보면 뭐 내용이 없습니다. 원톱이어서 너무 뭐 혼자서 모든 메시지를 다 내니까 좀 따분하다. 또 전체적으로 지지율을 혼자서 끌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각 후보들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뭐 공약 부분이 좀 취약하다. 미래 비전 부분이. 뭐 이런 걸로 공격을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을. 한동훈 위원장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위원장이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지금 선대위도 꾸렸지 않습니까?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모두 합류를 했습니다. 예정되어 있던 일입니다. 이제는 선대위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 선거판이 짜여지게 될 것이고 이제 공약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청년층을 맞춘 공약, 뭐 각종 세대별로 지역별로 미래 비전도 제시하게 될 겁니다. 순서가 다 예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동훈에게 너무 이 스피커가 몰려 있다. 그걸로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10% 가까이 지고 있던 지지율을 민주당과 지금 역전을 시켰습니다. 민주당을 앞서고 있습니다. 크든 작든. 한동훈 원톱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동훈의 새로운 정치, 한동훈의 정치가 보여주는 기존의 정치권보다 혁신적이고 뛰어나다라고 하는 점, 스피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로 끌어왔습니다. 이제 선거 전에 들어가면 공동선대위는 당연한 것이고 구체적인 공약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비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돌면서
한동훈에게 몰려있는 지지율을 각 후보들의 지지율로 이제 흩어주는, 각 후보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 예정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무슨 언론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 기회다, 노렸다, 기다렸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또 위기 아니냐? 지지율은 언제나 이렇게 오르다가 또 주춤거리면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공동선대위 대결이 펼쳐진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공약 대결이 펼쳐질 겁니다. 이 추이에 따라서 지지율은 또 움직이게 될 것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적어도 3번은 지지율이 크게 출렁이는 그런 상황이 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지금 기존의 신문 방송의 보도는 참 기계적인 공정입니다.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비례대표 문제가 많다. 없애야 한다. 비례대표 여야 모두 문제가 많답니다. 조국 황운하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조국의 이 비례대표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의 메시지 능력, 한동훈의 전국 주도 능력으로 인해서 반사 이익뿐만이 아니었죠. 이재명의 공천, 개판 공천, 반사 이익도 물론 있었겠지만 한동훈의 리더십으로 2개월 동안 국민의힘이 적어도 수도권에서 민주당과 한번 해볼 수 있다. 이제는 대등한 게임이다. 이렇게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렇게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경원이나 안철수, 원희룡을 모두 이제 공동선대위로 해서 다양한 면 보여주게 되고 또 공약입니다. 여권은 공약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섬세한 공약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이런 것들이 다 준비되어 왔습니다. 지지율은 출렁이게 됩니다. 언제나.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오르는 상승세고 민주당은 보합 내지는 하락세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보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이렇게 오랫동안 신문 방송에 있었지만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참 이 언론이라는 게 이 재판정, 판사하고 다릅니다. 판사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어떤 죄를 지은 범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이 다 다르고 똑같은 살인죄라고 해도 다 그 경과나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형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사형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인을 했는데도 2년 징역형을 받기도 합니다. 이제 이 차이를 판사는 가장 고심해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언론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다른 기사들이 중요한 기사가 없을 때는 별 기사도 아닌 것이 크게 보도가 됩니다. 일면 톱에 소위 보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언론이 이렇게 선거판이 되면 모든 걸 애매하게 여야 균형을 잡아서 적당히 이 여당 좀 공격하면 비판하면 야당도 비판하고 여당에 좋은 기사면 야당도 좋은 기사를 섞어주는 그래서 겉으로는 공정한 것처럼 그게 공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대로 잘하는 건 잘하는 것대로 못하면 못하는 것대로 그대로 밝혀서 시청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게 공정하고 정확한 언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